2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2분기 연결 매출이 3,700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950억 실현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어요. 중국 락다운을 비롯한 6월부터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로 장마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비수기가 길었던 등의 영업에 비호적인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궁금해서요. 호실적은 저희가 성장이 멈춰 있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단연간 계속 성장 추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매크로 이슈나 계절적 요인은 올해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있는 거잖아요. 장마가 길었든 아니면 또 과거에는 겨울이 짧았던 여름이 길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전년 대비 오르고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4월, 5월 달 셧다운 영향이나 그거 외에 단순히 2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었던 비결은 당사가 단연간 투자하고 계속 역량을 가지려고 했던 패션 쪽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디지털이라고 하면 온라인 쪽에 집중을 했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온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물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 마케팅,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의 역량을 일반적인 국내 회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 그게 또 구매도 실질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트래픽이 디지털 환경 속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속적인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2분기에도 나온 거고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과 관련이 있나요? 팬데믹을 떠나서 중국은 4월, 5월 달 셧다운이 있었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근데 셧다운이 5월 말 마지막 주부터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빠졌던 부분을 빠르게 회복세를 가져간 게 또 주요했던 부분이고요. 중국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진출한 지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본격적으로 2년 차고 온라인 같은 경우 한 4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점포 수가 한 690개, 이거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5월 말로 683개고요. 온라인 티몰도 2개가 포함돼 있어요. 올해 중국 매장 수는 한 800개까지 증가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800개 정도는 가능한 수치로 보이나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합니다. MLB 중국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어 국내 매출에 비해 원가율이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원가율이 낮은 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팩트는 회계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은 홀세일 비즈니스가 기반이고 국내는 리테일 비즈니스로 회계 매출이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 자체는 중국이 회계상으로 나오는 재무제표상에서는 국내보다는 약간 높게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단까지 내려가면 구체적인 율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긴 힘들지만 전체적인 저희 연결 기준 입장에선 중국 쪽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율은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과 국내의 비즈니스 구조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홀세일 비즈니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회계 매출 찍히는 게 저희가 10만 원짜리를 팔았을 경우에 10만 원이 회계 매출로 찍히는 거고요. 10만 원짜리 물건을 소비자가 직접 사가는 매출을 말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홀세일이니까 10만 원짜리를 파트너사들한테 5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랬을 때 저희 회계 매출은 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 예시인 거지 진짜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설명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 중국 쪽 MLB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당연히 있고요. 예전부터 그냥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공장에다가 10개를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단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서 100개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단가를 10만 원을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럼 원가 절감 효과가 예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MLB 쪽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 매장 같은 경우에 5월 말에 빠르게 정상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예 100% 영업 정상화가 된 상황인가요? 거의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중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씩 계속 셧다운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매장은 열지 못하니까. 근데 예전에 4월달, 5월달처럼 상해나 후베이성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그런 정도의 영향은 없습니다. FNF는 브랜드 제품 사이클이 18개월 전후로 피크아웃 한다는 공식을 깬 케이스잖아요. 디스커버리 브랜드는 2012년 런칭 이후에 8년 넘게 고성장세를 유지했잖아요. 디스커버리 브랜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점에 MLB 중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시장의 의견들도 있고 치밀한 브랜딩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시장의 의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내용이 틀린 게 디스커버리가 둔화된 적이 없어요. 초기 런칭 후에 몇백 프로 이렇게 성장률 나오는 거는 당연히 베이스가 없으니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서 브랜드가 연간 성장률 10% 이상 나오는 그런 브랜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디스커버리든 MLB든 저희가 2015년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평균 10%가 아니라 20%, 30%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디스커버리가 주춤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18년도에 한번 역성장하긴 했어요. 그 이유는 17년도에 저희가 롱패딩 트렌드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17년도 매출이 저희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실적을 달성했어요. 18년도 입장에서는 17년도가 베이스가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성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체 시장 규모나 18년도의 상황에 대비해서 단순 매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브랜드 다음에 또 MLB 중국 쪽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닌 브랜딩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상의 우연으로 매출이 1에서 200억은 나오기도 힘들지만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 브랜드로 4,500억이고 MLB는 굳이 따지면 중국까지 다 합하면 1조예요. 우연이었다면 딱 한 해나 길게 봐줘야 2회 정도 유지될 거예요. MLB가 국내에 런칭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디스커버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넘어가는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롱런 케이스예요.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면 MLB 이후에 다음 전략적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최근 2에서 3년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 캐주얼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부분을 꼽자면 골프랑 테니스, 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메이드를 작년에 인수 펀드에 참여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최근에 세르지오 타키니 테니스 브랜드를 인수한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브랜드 확장을 진행하고 또 향후 저희 회사의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MLB나 디스커버리를 점차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시키려고 인수도 하고 스트레치 엔젤스나 이런 브랜드들도 자체 론칭하는 상황입니다. 세르지오 타키니 얘기가 나와서 3분기부터는 새로 인수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 매출도 일부 반영된다고 해요. 이쪽은 원활하게 영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세르지오 타키니 자체가 상당히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예요. 글로벌 테니스 브랜드의 탑3 안에 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코스테나 필라나 그리고 세르지오 타키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북미 쪽에서 홀세일 비즈니스랑 이커머스가 성장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수함으로써 추가로 아시아 시장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세르지오 타키니가 글로벌 탑 브랜드로 성장시키면서 거의 필라가 테니스 브랜드 기반으로 캐주얼 시장까지 해서 엄청난 규모로 확장을 시켰던 것처럼
저희도 필라만큼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리런칭한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메타버스 기반 프리미엄 스트리트 브랜드 수프라는 2020년에 한 84억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북미 쪽에 라이센스 권한이랑 해서 사온 거고요. 국내에서 런칭한 건 올해 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나 NFT 같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지금 런칭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업보다는 선제적으로 훨씬 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NF는 탁월한 브랜딩 능력으로 리론칭하는 브랜드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리론칭도 그렇고 과거에는 신규 론칭도 있었어요. 저희가 다양한 패션업 경력이 거의 30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 오너분께서도 패션 전문가로서 글로벌 최고의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채널은 2019년에 MLB 성인 매출의 한 60% 차지할 정도로 핵심 채널이었어요. 코로나19로 그 영향력이 한 30% 수준까지 하락했잖아요. 리오프닝으로 하반기 갈수록 면세점 매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면세 상황 자체는 솔직히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듯이 전년 대비해서 브랜드별로 약간은 틀리지만 2에서 30%씩은 역성장한 게 팩트인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플러스 몇십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MLB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저희가 직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 쪽 매출을 예전처럼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가져가되 중국 현지 법인의 시장에서 확대로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면세보다는 중국 현지를 좀 더 확장하는 데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 2분기도 실적 발표 전에는 락다운 이슈도 있고 해서 안 좋을 것이다 예측했는데 결과를 보니 2분기도 전체적으로 호실적이었어요. 3분기, 4분기는 중국 시장의 영업 정상화라든지 국내 면세 매출의 회복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컨센이 많아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믿어요. 저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은 회사입니다. 올해 성장은 당연히 문제 없을 거고 내년도 그렇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몇 년을 보고 투자하나 이런 거를 떠나서 회사 자체가 꾸준히 성장성을 가지고 또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성장성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만큼 나오는 회사도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 OPM이 저희가 26%가 2분기에 나왔고 1분기에는 30%고 작년 4분기는 30%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일반 패션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 이렇게 꾸준히 달성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